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. 코스피 3천 얘기가 쏠쏠 나오는 요즘 한국 주식 시전. 아, 이거 정말 뜨겁습니다. 근데 이게 자료들을 보면요, 분위기가 참 달라요. 어떤 분은 뭐 4, 5년 전 코로나 때처럼 완전 상승장 간다. 그런 기대감도 있고, 네, 그런 분석이 있죠. 또 한편에서는 아니,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주식만 이러냐? 답답하다.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. 맞아요. 또 뭐 박영옥 씨 자료처럼 아예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야 진짜 상승이 온다. 이런 근본적인 지적도 있고요. 참 뭘 봐야 할지 복잡합니다. 네,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지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전반 분위기랑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랑 다를 수 있거든요. 이 자료들이 단순히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시장에 진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. 이런 긍정론부터 좀 볼까요? 단순 박스권이 아니라 아예 추세적인 상승 시작이다. 뭐 이런 기대감이잖아요. 염승환 씨 자료였죠. 네,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. 시장 전반에 유동성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, 근데 바로 거기서 박두한 씨 자료가 딱 현실을 얘기하죠. 많은 분들이 특히 그 2차 전지 같은 데서 좀 힘줘하신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작년에 워낙 뜨거웠으니까. 네. 그래서 핵심은 결국 이 기업이 진짜 돈을 버냐, 그 사업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. 이런 경고죠. 그 손절매 못하는 심리 지적도 아이고 정말 날카롭더라고요. 물차기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 많잖아요. 그렇죠. 그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참 무섭죠. 그리고 그 전문가 비유도 재밌었어요. 돼지국밥집 예시 들면서 유행 따라 간판만 바꿔다는 전문가는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난다. 뭐 이런 얘기요? 하하, 네,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. 네. 결국 기업이 돈 버는 능력, 그걸 꿰뚫어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럼 알겠습니다. 지금 좀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료에서 제시된 좀 다른 관점의 아이디어들 어떤 게 있었나요? 대한항공 얘기가 나왔었죠. 네, 대한항공. 이게 단순히 뭐 여행객 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아시아나 인수 마무리되면 어쨌든 시장 지배력은 훨씬 커질 거다. 네, 그렇죠. 둘째는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거. 자료 보니까 0.5% 피만 내려가도 연 236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상당하네요. 네.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 가능성이라든지 주 4.5일제 같은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를 늘릴 수 있다. 이런 좀 복합적인 분석이죠. K컬처 얘기도 있었고요. 아, 맞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 증가도 긍정적 요인이고요. 그래서 현재 주가가 이런 걸 다 반영했냐?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시각입니다. 흥미롭네요. 다음은 두산밥켓인데 이건 좀 연결고리가 특이했어요. 건설 장비를 갑자기 원전, AI 인프라랑 연결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다시 붐이 일고 있잖아요. IAEA 예측도 그렇고. 네, 뭐 2050년까지 500기, 미국 자체에 300기 이런 얘기 나오죠. 그렇죠.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투자도 엄청나고요. 그러면 당연히 건설 중장비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. 이런 논리입니다. 근데 두산밥켓이 매출의 거의 뭐 70% 이상이 북미 쪽이고 미국 기업 인수도 했으니까 이런 정책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아, 그런 연결이군요. 네. 근데 현재 PER이 한 800, 9배 수준이니까 이거 좀 저평가 아니냐. 숨어있는 수혜주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마지막으로 한국전력. 아, 이건 진짜 고정관념이 강한 종목인데요. 공기업인데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? 바로 그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관점입니다. 예전에는 뭐 내수 위주니까 수익 내기 어렵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 자회사인 한수원, 한국수력 원자력이죠. 여기가 K 원전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다. 이겁니다. 아, 원전 수출이요. 체코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 기술 자체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됐다는 거죠. 이 한수원의 가치가 지금 한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. 뭐 예상 PR이 2.5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시장 평균 한 10배 정도만 인정받아도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입니다. 큰 손실 보신 분들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요. 네, 개별 종목 아이디어도 흥미로운데 박영옥 씨 자료에서는 아예 판을 바꿔야 한다. 이런 주장이 강했죠.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. 이게 핵심이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
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. 결국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뭐 배당을 늘리게 유도한다거나 자사주 소각을 좀 더 활성화하거나 집중 투표제 같은 거요. 이런 게 제대로 돼야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한국 증시가 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. 이런 주장입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근본적인 열쇠가 이런 거군요. 네. 이게 뭐 기업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자료에서는 오히려 이게 신뢰를 쌓아서 기업 가치를 더 키우는 길이다.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.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도 언급했고요. 자, 오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?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. 결국은 모든 자료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. 바로 실적입니다. 실적이요? 네. 꾸준히 돈을 버는 기업, 성장하는 기업,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다면 그걸 인정하고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.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뭐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AI, 또 두주 환원 강화 같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길게 보고 갈 기업, 그런 기업을 찾아서 좀 인내심 있게 동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1년에 10배 오를 종목보다는 10년 뒤에도 잘 있을 기업을 찾아라. 뭐 이런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런 안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. 네.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. 시장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. 그 박영옥 씨 자료에서 나온 얘기인데 투자의 기준으로 재무제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기업가의 덕목을 봐야 한다.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. 기업가의 덕목이요? 네,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, 주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어쩌면 장기 투자에 진짜 중요한 열쇠일 수 있지 않을까.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.